이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임은정 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물이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 이러고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기까지 가져와 이러고 있고 검찰 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한 게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장이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낸 거 이거 또 공개를 하면서 제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고 좀 비판을 하셨었어요. 그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원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오히려 더 라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때 또 네네. 조직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날카롭게 칼을 겨누기도 하셨잖아요. 강원랜드 네네. 사건 때. 네. 근데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 좀 마음이 아프죠. 저희 어,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 임은정 검사장님이랑 라포 형성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원랜드 그 수사위가 폭로하고 나서 한참 힘들 때 네.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검찰이 개혁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치된 생각이고 네.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수사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을 짜맞추기라든지 네. 또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전관이나 또는 이런 그때 강원랜드 사건엔 또 국회의원분들도 또 연루돼 있던 맞아요. 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사의 독립이나 이런 게 지켜져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건 안 맞지 않냐 이런 네. 생각 때문에 수사의 독립 또는 검찰의 독립 네.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저랑 생각이 다르시구나라는 네. 걸 제가 느끼면서 이제 예,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게 된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님도 처음에 어떤 검찰에 네네. 지금 여당에서 지적하는 무슨 직접 수사의 폐해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왜 위로부터 어떤 정치권의 외압 그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고 저항을 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비슷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달라졌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 뭐가 그러니까는 좀 결정적인 계기로 보세요. 저는 네. 이제 특정 진영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시는 거라는 네. 예, 특정 진영과 일치되는 예. 선택적인 그러니까 정의 그거를 그러네요. 느끼면서 이렇게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저 기사를 썼었는데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그 페북 메시지 보낸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을 달라 그렇게 검찰 개혁 외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페이스북에 네.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그 글이 올린 거를 보셨나 봐요. 네. 원래 뭐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장의사를 자처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네. 국가기관인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개혁하고 해서 그렇죠. 예, 고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외부의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고 저기 외세가 우리를 침입해 온다, 네. 무찔러야 된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마치 네. 지금은 검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기 무찔러야 될 그래서 묻어버려야 된다 이런 존재로 되니까 그쵸. 아니 국가기관이 순장돼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뭐 장의사들 이렇게 자처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비판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읽으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업무용 네. 그 채팅으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네.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요. 기록 보고 뭐 하고 결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채팅창에 그게 뜨고 있다라는 거를 네. 일과 중 끝날 때쯤에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졸지에 이제 검사장님이 띄운 채팅창에 네. 이제 안 읽고 있는. 아. 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야근을 안 하시니까 퇴근을 하셔가지고 야근을 네, 저는 야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야근하면서 네,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채팅은 네.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그쵸 개념이다 그쵸. 보니까 안 그래서 읽음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많지 모르지만 네. 읽고 씹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진짜. 그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답을 못했는데 제가 주신 채팅에 대한 답. 예. 네. 업무 메신저로 하실 게 아니라 패매로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검찰에서 저 국감에서 이제 그런 발언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 아니냐.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라니까 친윤 검사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었죠. 그때 사실 징계를 받으셨었나요?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 그때 이제 제가 강원에도 수사협 그때 네. 당시에는 그때는 검사 윤리 강령에 언론 보도를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승인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강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인 네.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징계 절차 이제 감찰이죠. 감찰 절차가 진행될 당시에 네. 검찰총장이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최종 처분 받았을 때 네. 이제 총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법무부 장관께서 바로 막바로 뭐 감찰이나 징계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그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감찰 받은 사람이고 총장 시절에 그래서 총장 주의 처분도 받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사실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정말 엉망으로 진행돼도 이거를 제지할 수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저는 된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더 이제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후과를 지금 남아 있는 후배들과 이 시스템이 받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 이제는 그러니까요. 뭐 10월 2일 이후로는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릴 창구가 이제 없는.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이후에 10월 2일 이후에는 아무리 검찰 내에서 부당한 일이 있고 아무리 이 정책이 큰 부작용을 가져와도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못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네. 특정 정당의 의견을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저 나가는 것도 방송 나가는 것도 이런 조선일보 판읽기나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매불쇼는 내줄라나 한번 내보세요. 한번 매불쇼나 김어준 쇼 한번 나간다고 하시고 나가서 이제 방송 주제도 이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백업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쓴소리를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이제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안타까운 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 뭐 최근에 박상용 부장님도 뭐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언론사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출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만 하고요. 그때 당시라는 게 강원랜드요. 강원랜드 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위반된 행위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서 그때 출연하고 나서 수사단이 꾸려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검사가 윤리강령을 계속 위반하면서 계속 이런 언론에 접촉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거절했습니다. 필요한 그 차례만 하고 계속 거절하고 나머지 보도들은 다 그냥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받아서 쓰신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제 그 일을 계기로 윤리강령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하지마라고 막을 수는 없고 그냥 미리 신고만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분께서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오시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뭐 매불쇼나 뭐 이런 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나가셨잖아요. 김어준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그쵸. 그러네, 진짜. 윤리강령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검사님이 만들어주신 토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그렇죠.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네요, 진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 검사가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그래 검사가 나가서 이렇게 필요한 건 폭로할 수 있어야 돼라고 기반을 마련해 줬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계속 막 민주당 비판하고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졸지에 또 다시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제 검사 윤리강령에 있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아예 공소청 법 들어와 그러네요, 버리니까요. 진짜 맞아요. 공소청 법에 검사 정치관여 금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 특정 정당을 후원한다거나 뭐 거기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한 그러죠. 건데요. 예. 네. 그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요. SNS나 뭐 이런 데 네.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검사가 진짜 스토킹 수사하다가 얘가 보니까는 강간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런 얘기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 안 남은 네, 언론의 네. 자유 기간 동안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네.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네. 해결을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음. 뭐 정유미 검사장님도 네. 언론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박성현 부장님도 이렇게 맞아요.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네.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또는 건전한 토론과 이런 걸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 언론을 통해서 호소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요. 놓인다는 게 가슴 아프죠. 맞아요. 네. 그분들이 뭐 원래부터 막 네, 네, 방송 나가야지 언론다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그런 네, 상황. 네, 네. 네.